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1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경불진이 자랑하는 특급 용병 콩가루 연합과 문자당을 이끌고 계시고 그리고 알쓸신노를 진행해 주시는 정호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호희입니다. 대표님 웃는 바람에 제가 말이 꼬였어요. 에이, 핑계도 좋아. 아니, 그리고 너무 오래간만에 뵈서 제가 반가워가지고요. 아유, 네,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집사람이 크게 다쳤어요. 아이고. 1월 초에 등산 갔다가 예. 미끄러지는 바람에 다리가 골절이라고 그러죠. 부러졌죠, 뭐. 어떡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예. 저도 꼼짝 못 하고. 아하. 원래 우리 집에 이제 어머니, 아들, 우리 부부 이렇게 넷이 사는데 예. 저희 어머니하고 아들이 집에 없었어요. 2월 달까지. 뭐 지방에 있고 뭐 해외에 있고 이래 가지고 예. 제가 꼼짝없이 병원에서 2주, 예. 집에서 2주, 한 달 동안을 수발을 병간 간병을 열심히 했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 부부간에 또 정이 깊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말은 안 했지만 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이때 잘하자. 점수 좀 따자. 이때 잘하면 노후가 편해질 거다. 그렇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집안 살림 다 하고. 예. 가사노동을 해보니까요. 예. 정말 이 말로만 떠드는 무슨 가사노동 뭐 진짜 힘들고요. 그렇죠. 야, 옛날 우리 어머니들 진짜 어떻게 사셨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더라고 일거리가. 그러니까요. 아침밥 먹고 나면 설거지해야 되고 설거지하고 나면 점심 먹어야 돼. 뭐 이런 이제 일과를 한 달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니 저희 와이프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능 프로그램 중에 30세끼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자기의 일이다. 그렇죠. 일상이죠. 예, 그게. 일상이라고. 네. 진짜 집안일이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제가 아내한테 칭찬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아내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더라고요. 당신은 가치관이 제대로 잡혀 있다. 아하. 도대체 나야 원래 또 건강한 사상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했더니 병문안 오는 동료나 선후배들이 거의 한 10명 중에 9명은 딱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아이고 조심하지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얘기가 정작 다친 사람한테는 상처로 또 남는답니다. 그렇죠. 아니 누굴 다치고 싶어 다쳤나? 맞아요. 근데 이것도 또 좀 톤이 좀 높아지죠. 아이고 조심 좀 하지. 그럼 속으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누군 다치고 싶어 다쳤나? 그렇죠. 근데 저는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고 당해 119에 이제 엎여 내려왔거든요, 산에서. 그러면서 바로 연락이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했대요. 예.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진짜 노후가 편해지시겠어요? 당신은 아주 건강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아내가 여성 운동을 해요. 예. 네, 요즘 미투 운동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성계에서는 이제 피해자 우선 보호라는 게 있고, 뭐 그건 여성계 아니더라도 요즘 2차 가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2차 가해를 차단하는 굉장히 더 큰 문제다. 뭐 가해자를 처벌하고 이런 문제 이전에. 그런데 거기서도 반드시 그런다는 거예요. 여자가 오죽하면.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나쁜 놈들이지. 근데 그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대부분이 튀어나와요. 대부분 그렇죠. 남자들이. 뭐 물론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고 여자가 오죽하면. 이따위 이야기 그렇죠.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폭력이다. 더한 폭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당신은 세계관이 아주 좋아. 칭찬을 듬뿍 받았다는 자랑을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저희가 예전에 소개했던 책 하나가 생각나는데 맨박스란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온 사례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한 고등학교인가 대학교인가 거기에서 이 성폭행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학교 측의 조치는 뭐냐면 그 여자 학생들을 스쿨버스를 따로 하는 그런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조심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저자는 아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따로 가둬야지 왜 범죄 피해자들을 따로 분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미투 운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교사한테 총을 주자. 그러니까요. 그거 완전 미친 짓 아닙니까? 실제로 교사가 또 총을 쏴버렸잖아요. 네. 그런 사건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아니 서부식 개척 시대도 아니고 뭐 하자는 짓인지. 그러니까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저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 그대로 진짜 골물대로 골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소 거칠게 표출되는 예. 양상도 있고 또 거칠게 대응하는 양상도 있을 텐데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저 피해자야말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분들이야말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큰 용기를 낸 것인가 이것부터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행여 실수로라도 예. 좀 조심하지 그랬어. 이 얘기는 진짜 하지 말자. 예. 이 얘기는 진짜 꼭 그 얘기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콩가루 연합 관련해 가지고 하실 얘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콩가루 연합 역시 미투 이야기인데요. 예, 예. 예. 우리가 연합이잖아요. 연합. 예. 콩가루 연합. 콩가루 연합에 이제 한 지금 10분 정도 창작자, 크리에이터, 경불진을 포함해서 참여하고 계신데 오늘 추천 크리에이터 그 많은 페미니즘 이야기라는 팟캐스트가 콩가루 예. 연합에만 올라와요. 아. 왜냐하면 다른 이제 예컨대 뭐 새벽에 뉴스 브리핑, 예. 그다음 경불진 이런 것들은 팟빵이나 파티는 다 올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 그 많은 페미니즘 이야기는 콩가루 연합에만 아. 올라옵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재밌고 예. 정말 유익합니다. 우리가 페미니즘, 뭐 젠더, 미투 아는 것 같아도요. 저도 진짜 그 방송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너무너무 배울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강추해드린다. 강추. 꼭 한번 들어보시라. 아우, 저희도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시간 되실 때. 예, 예. 오, 정말 놀라울 정도. 제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 뭐 좀 전에 미국 고등학교 사례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엄청나게 풍부한 사례들. 그다음에 20대 대학생들이 같이 출연을 해요, 게스트로. 그래서 얘기 주고받는 것들 보면 와, 진짜 내가 아무리 진보인 척 운동 뭐 얘기해봐야 꼰대는 꼰대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굉장히 배울 게 많더라는 겁니다. 예, 콩가루 예. 연합 굉장히 좋은 방송입니다. 예, 저희 애청자분들도 꼭 페미니즘 이야기 요거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공지입니다. 공지. 콩가루 연합 구매자들 중에 매주 10분을 추첨해서 티켓을 보내드리고 있고, 구매 후기 써주시면 뭐 사실은 추첨이긴 한데 거의 100%. 왜냐하면 아직 구매 후기를 많이 안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00% 예, 예. 보내드리는데 매주, 그러니까 매일은 아니고요. 예. 매주 한꺼번에 우편 배송을 해드리는데 이번 주에는 설 관계도 있고 또 공연 일정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뭐 우리 그러니까 콩가루 연합에 함께하는 연극 기획사들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예. 연극계에도 미투 폭풍이 장난이 아니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형 기획사들 하는 이런 데도 빵꾸나고 이러니까 연쇄 영향을 미친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콩가루 연합에 참여하는 연극 팀들은 그런 일 전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그런 일 혹시 있으면 바로 배제하겠습니다. 아우, 그래야죠. 네, 단 양해 드릴 것은 여차저차해서 이번 주에는 티켓 발송을 못 해드리고 다음 주 예. 아마 한 화요일 수요일쯤에 일제히 일괄 발송해 드리겠다. 아하. 안내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원고 미리 보내드렸잖아요. 예. 아, 보고 왔는데 조금 무겁지 않을까 싶어서. 드디어 경불진이 국가보안법으로 아이, 뭐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수사를 예. 받는 거 아닌가. 북한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 북한 이야기. 알쓸신노잖아요. 예.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나는 노동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제 한 마무리쯤에서 북한 경제와 노동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었어요. 예. 근데 갑자기 경천 동지할 남북 관계 급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요일 날 저녁에 난리가 났었죠. 세상에나 이게 가능한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한 2달, 3달 전 12월 이때쯤만 해도 김정은 참수부대 이런 게 막 출범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북폭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렇죠. 아니 북폭 이야기는 지난 3월 1일 뭐 그 수구 단체들 3.1절 집회에서 성조기를 왜 들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북폭
축구 대회 막 이런 것도 하고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거기에 성조기까지도 그나마 이해하지만 이스라엘 국기는 왜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국기. 그다음에 더 웃긴 거는 태극기, 일장기 같이 걸어가지고. 그러니까요. 한일 한미 동맹. 아니 그런 거 평소에 하지. 하필 3.1절 기념식에 미국하고 일본이 무슨 관계 있냐고 도대체. 그러니까요. 가스라 테프트 미략 뭐 이런 건 있었지. 아 예전에 관계는 있었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그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남북 관계 급진전에 즈음하여 알쓸신노 외전 혹은 특집으로 북한의 경제와 노동 그리고 경제와 북한의 4차 산업혁명까지. 북한에도 4차 산업혁명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와하. 그래서 그걸 한 2차례 걸쳐가지고 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무거운 얘기인 줄 알았더니 재미난 얘기일 것 같은데요. 뭐 얘기하다 보면 혹시 모릅니다. 또 뭐 저 보안 수사대 이런 데서 덮칠지. 예.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종북 방송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자, 그 전에 이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게 지금의 남북 관계, 그 북미 관계 급진전의 이 맥락을 보면 1월 1일 날 김정은 신년사에서 단초라기보다는 사실은 거의 뭐 그 맥으로 가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재밌는 게 이게 종북 방송 얘기하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종편 방송들이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를 생중계해주고 있어요. 그랬나요? 몇 년 됐어요, 벌써. 북한 뭐 조선중앙TV인가 거기서 하면 바로 받아가지고 생중계하고요. 그래서 자막까지 넣어줘. 그래요? 몇 년 됐어요, 왜 벌써. 아니 근데 거기도 한국말 쓸 거 아닙니까? 왜 자막을 넣죠? 모르죠. 자기들이 강조하고 싶은 거겠지. 어쨌든 사실은 이제 김정은 신년사는 녹화거든요. 예. 녹화제 틀어주는 거를 받아서 이쪽에서 라이브 해주는 희한한 일들이 몇 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얘기했던 남조선이라고 그러나요? 그쪽에서는 남조선의 뭐 평창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는 민족의 경사이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급진전된 거잖아요. 그죠? 평창 올림픽에 북쪽에서 내려오고 막 이런 그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합의, 북미 대화 뭐 이런 것까지 막 급진전되고 있는데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게 제가 한번 거꾸로 여쭤볼게요. 이 평창 올림픽 관련 기간 동안에 우리 언론, 남한의 언론들이 북한 관련 이게 뭐 오보랄까 뭐 엄청나게 쏟아냈잖아요. 그랬죠. 그 중에 워스트. 이 PD님부터 워스트 뭘까요? 워스트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가면 그건 너무나 황당하더라고요. 김일성 가면. 그러니까요. 박 PD님은? 저도 가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얘기를 하니까 그 전에 그 현송월 그분이 왔던 것도 조금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부활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5개를 뽑아봤는데 그 중에 다 포함되네요. 첫 번째, 사실 제일 먼저 온 게 현송월이니까. 그렇죠. 현송월 온다 그럴 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그죠? 그래서 미모로 남한을 홀리다 이런. 근데 사실 김여정, 현송월 외신에서는 그런 보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제일 웃긴 게 현송월이 맞긴 맞습니다. 죽었잖아요. 그것도 고사포로 총살당했다는 둥, 심지어 포르노 찍다 걸렸다는 둥, 그게 또 이설주하고 연관된다는 둥, 조선일보가 대서특필했던 거예요. 그런데 입 싹 닫고 죽은 사람이 막 걸어다녀. 노래도 막 부르고. 참 웃기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북한에 대한 근데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하는 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진짜 이게 뭐 1, 2위가 많네. 김일성 가면. 이것도 좀 황당한 것이 이게 이제 뭐 하태경 원래는 CBS 노컷뉴스 에서 김일성 가면이다 이렇게 보도했다가 내렸는데 이걸 하태경 의원이 마구 키우는 바람에 하태경 씨는 지금도 맞다 우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하태경 씨야말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수괴 고무찬양죄로 고발을 해야 돼. 그렇죠. 하태경 논리가 이거예요. 북한에서 가장 제일 잘생긴 남자는 김일성이다. 그래서 걔는 김일성이다.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요. 그 사람 옛날에 주사파였다며.
하태경 씨. 아, 그래요? 아, 그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총련 무슨 뭐 고위 뭐 어쨌든 그랬대요. 이런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나 이런 게 있고요. 제가 꼽은 거는 세 번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예. 페이스북에다가 북한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북한은 뭐 우리 헌법상 국가가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정확하게 써놨는데 아니 도대체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게 언젠데 그렇죠. 지금 와서 북한은 그럼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돼? 부를 말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욕을 좀 먹었고요. 자, 이 미투 운동하고도 연관되는데 이거 진짜 자유대한의 기레기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화장실 쫓아가서 사진 찍는 게 이게 할 짓입니까? 저희도 그때 방송에서 한번 이 얘기를 했는데 진짜 저희가 기자 출신이라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요. 그 망원 렌즈 땡겨가지고 그 여성 선수들 숙소 TV 보는 장면 그걸 몰래 찍어가지고 그 자막에 또 이렇게 그 설명을 이렇게 해놨더라고. 남한 방송을 자유롭게 청취하는 몰래 청취하는 그 강릉 호텔에 남한 방송 나오지 그럼 북한 방송 나오나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그걸 뉴스를 앞지고 맞아요. 몰카로 찍어가지고. 그다음에 뭐 김여정 날씬한데 배가 나왔더라. 배 나왔다는 얘기도 있었습니까? 조선일보가 그렇게 썼어요. 이거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때. 예. 이거를 이제 쪽팔려서 정말 할 짓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반성하시라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김영철 소동은 뭐 정치권에 김성태, 홍준표, 김무성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통일대교 철야 농사하고 있잖아. 그렇죠. 김영철은 안 된다. 아니 그러면서 거기서 왜 밥을 먹는지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밥은 먹어야 되지 않나? 아니 밥을 먹고 싶으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먹던가 하지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그걸요. 예. 그 사람들을 안 해봐서 그래. 그러니까요. 투쟁도 해본 사람들이 하는 거죠. 맞아요. 예. 우리 업계에서는 절대로 그런 사진 안 찍힙니다. 예. 진짜 사진 카메라가 오면 막거나 밥을 먹을 수 있죠. 근데 사진 기자들이 오면 양해를 구하거나 할 일이지 자랑스럽게 거기서 퍼질러 앉아서 밥 처먹는 걸. 그러니까요. 에이 한심한 것들. 그러니까 그거를 야유회 가듯이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상이 야유회지. 그래도 얼마나 뻘쭘해졌습니까? 지금 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는데.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거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느 대교에 걔네들이 밥 먹을지 그게 좀 궁금해요. 지금 판문점 평화의 집은 남한 영토입니다. 그렇죠. 거기 오겠다는 거잖아요. 예. 70년 만에 처음으로. 예. 북괴 수계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정은이 북한의 지도자가 된 다음에 처음으로 외국 가는 게 우리 땅이라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더한 것은 뭐 이거 나중에 한 번쯤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며칠 사이에 변화라는 것은 사실은 사전에 굉장히 치밀하게 조율된 남북 간뿐만 아니라 남북미 간에 치밀하게 조율된 이런 프로토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야당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 정치인들이 얼마나 정치를 못하냐 하면 그 정도 눈치도 없나? 이쯤 됐으면 뭔가 있겠지 하고 좀 자기들도 발도 빼고 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북폭하라 뭐 이런. 그래서 뭐 차량농성이나 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 참.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복이 있다 진짜. 복이 있는 거군요. 야당이 너무 못하니까. 예. 너무 못하니까 오히려 더 돋보이는 잘하기도 하지만 잘하는 거에 한 배 정도가 돋보이는 이런 거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얘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이 얘기는 좀 해야 북한에 대한 바라보는 눈, 관점 이런 게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 관련해서 방송, 우리나라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의 한 90%는 걸러들어야 된다. 현송월 뿐입니까? 죽은 사람 부활을 막 천지야. 그렇죠. 황병서 2월 달에 부활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유가 물론 이제 그 이명박근혜 정권 때 대북 정보기관들이 대북 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대남 심리 공작을 해왔잖아요. 댓글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북 정보를 독점하니까 찔끔찔끔 엉뚱한 걸 흘리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탈북자 방송인이 하는 사실은 야매 방송들이죠. 야매 언론, 야매 매체들이 이상한 걸 막 흘린 거예요. 그 덜컥 물어가지고 보도를 해. 아닌 말고거든.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예. 조선일보 사과한 거 봤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죽은 현송월이 남한 땅을 활보하고 다니는데도. 예. 그리고 이게 탈북자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데 탈북자들이 방송 출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종편 같은데. 네. 근데 탈북자들이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탈북 대열이 끊긴 것이 10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출연하는 분들은 적어도 10년 이전에 탈북한 분들이에요. 북한 사정을 알 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강산이 변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만큼 더 잘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10년 전 이야기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한다고. 아하. 그리고 심지어 김여정이라는 북한 최고 실세가 내려왔는데 10년 전에 탈북한 뭐 여자 하전사 출신. 그럼 우리로 치면 여군 하사 정도 되겠죠. 이 사람이 군사 전문가라고 앉혀놓고 막 북한 얘기를 해. 아니 하사가 군사 전문가인가요? 10년 전에 탈북한 여군 하사가 군사 전문가면 예. 아따 30년 전에 제대한 대한민국 육군 방위 출신. 예. 저 같은 사람은 우주 방위군 진짜 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좀 걸러듣는 것. 그렇죠.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얘기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북한 정보랄 것도 없고요. 북한을 보는 눈이 노이즈가 있죠. 많이 흐려지는 거예요. 예.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런가? 첫 번째는 당연히 북한은 폐쇄 국가. 그렇죠. 정보가 잘 흘러나오지가 않아요. 예. 그다음에 뭐 북한의 방송이나 언론 매체 이런 것들도 근데 우리가 직접 보면 국가보안법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채널 A 뭐 조선 TV 맞죠, 그죠? 네. TV 조선요? TV 조선이니까. 예. 아니 나 그게 맨날 생중계를 해줘가지고 북한 방송인 줄 알고. 북한 방송인 줄 아셨죠. 예. TV 조선이고. 예. 이런 데서 막 틀어줘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게 가공해서 보여주니까 예.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고 언론의 역할이 제일 크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언론의 이제 평창 올림픽 북한 관련 보도 워스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좀 더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거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레드 콤플렉스가 있죠. 반세기 동안의 냉전, 이게 전 지구적인 냉전 시대가 있었으니까 예. 공산주의, 빨갱이 이러면 일단 장막을 치고 보는 이런 역사. 근데 사실은 동구권은 몰락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시각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또 전쟁을 치렀잖아요. 수백만이 죽고 죽이는 이런 전쟁을 치른 상처가 있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대화와 협력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래서 뭐 평양도 가고 금강산도 가고 개성도 가고 이렇게 다 갔었어요. 그다음에 뭐 개성공단 이런 교류와 협력이 있던 시절에는 우리 터무니없는 얘기들은 잘 안 나왔었어요. 예. 근데 이명박근혜 시대가 되니까 다 잘렸잖아요. 관광 끊겨, 그러니까요. 개성공단 철수해버려 이러니까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세월이 한 7년 8년 되다 보니까 더더욱 막히게 되는. 예. 그리고 아무리 봐도 북한이 또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 핵실험하고 말이요. 뭐 ICBM 날라다니고 뭐 이러니까 이제 겁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북한에 대해서는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우리가. 그래서 뭐 제가 북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왕 알쓸신노 노동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북한의 경제와 노동, 그다음에 북한의 4차 산업혁명, 요건 티저입니다. 다음 회에 얘기를 할 텐데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북한 정보는 잘못 얘기하면 곧 잡혀갑니다. 예. 그래서 국가보안법 잡혀가요. 근데 위키백과 이런 데 보면 막 써놔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좀 잘못된 정보들이 많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한 언론이라 할 수 없는 매체들이 이상한 얘기하는 건 대부분 걸러보시고 가장 정확한 정보는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북한 정보 포털이 있어요. 통일부 사이트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고요. 거기 가장 최근 정보들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좀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한 기본 정보는 이렇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어 DPRK, 데모크라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조선이 조선. 조선 약칭은 조선. 예. 창건이라고 그러나요? 건국이겠죠, 건국. 우리 남한 한국에서는 건국절 논란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1948년 9월 9일 건국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뭐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북한이 어떤 체제냐? 사회주의 체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48년에 사회주의 체제 아니었었어요.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했던 것이죠. 그리고 1972년에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전통적인 사회주의입니다. 막스 레닌을 명시하는 이런 건데 90년대 들어오면서 1992년입니다. 김일성 살아 있을 때인데 1992년 4월에 이 사회주의 헌법이 한번 개정됩니다. 개정되면서 주체 사상이 명시가 돼요. 아하. 지금 중국에서 전인대 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서 시진핑 사상을 넣느냐 마느냐, 시진핑을 종신으로 하느냐 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근데 이제 북한은 뭐 아예 뭐 주체 사상 명시했고요. 2013년입니다. 여기 이제 김정은 시대인데 이게 수령 체제라고 그러잖아요. 유일 이렇게 다들 얼굴이 뭐 굳어져 계세요. 아하. 벌써 무서워지시나? 네, 북한 얘기해서. 2013년에 당의 유일적 영도체제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하. 김일성, 김정일주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 구글 검색에도 나오는데 북한 사회주의 헌법을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읽기 힘듭니다. 전문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처럼 그 조선의 헌법, 사회주의 헌법 전문이 쫙 그러니까 전문 있고 본문이 있잖아요. 전체가 나오는데 예. 전문에 보면 김일성, 김정일 내 세보다가 못 세보고 나왔는데 수십 번이 등장합니다. 우리 모니터 화면 한 화면 예. 정도인데 한 줄마다 김일성, 김정일, 김일성이 계속 나와요.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야 이거 참 읽기 힘들다. 어쨌든 김일성, 김정일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건 인민의 나라라고기보다는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의 나라이죠. 이 이야기는 헌법 또 헌법이지만 노동당이 통치하는 나라다 보니까 노동당 강령 이게 더 명확하게 명시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두혈통, 세습 예. 이런 것들이 아예 그냥 뭐 법과 강령으로 아예 정해져 있는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이거 뭐 잘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이미 70년 동안 굳건하게 굳어져 있는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예. 이런 체제이다. 이 북한 체제라는 것은. 그렇고요. 객관적인 지표, 이게 통계청 지표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보면 북한 인구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절반입니다. 2,466만, 2,482명. 딱 절반. 2,500만 정도 되죠. 예. 근데 여기 좀 묘한 게 있더만요. 이제 94년 기준에서 남북 비교를 해봤는데 예. 북한은요 뒤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가 겹쳐요. 94년 이후가 예. 아사자들이 속출하는 이 기간이 겹치는데도 인구 증가율로 보면 남한이 13%가 늘고 북한이 15.2% 늘어요. 북한이 더 늘어났어요? 더 늘어났어요. 오호.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남한의 인구 절벽이라는 것 예. 심각하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나머지 경제 지표는 사실 이게 비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제 기준이니까 GNI라는 게 있습니다. GNI. 예. 국민 총소득의 남북 격차가 40배 정도 됩니다. 40배. 아하.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나라가 그 사회 내에서 만들어내는 총 부가가치 생산량으로 놓고 본다면 남한이 40배 높다. 그렇다고 40배 잘 사나? 이거는 뭐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고. 네. 그렇죠. 이런 게 있네요. 경제 규모 40분의 1, 무역 거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150분의 1 정도 됩니다. 아하. 왜냐하면 북한은 이제 어쨌든 폐쇄적인 자기들은 자립 경제라고 하지만 폐쇄 경제를 하고 있고 대외 교역이 당연히 활발하지 않은 데다가 핵 개발하고 뭐 이러면서 제재를 받으면서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150분의 1, 정확하게는 144분의 1 수준이다. 이런 거고 재밌는 게 이런 거죠. 뭐 시간이 달라요. 그죠? 남북이 시간이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그거 모르시나? 예. 우리나라 서울 시간은 동경 표준시거든요. 네. 2015년이 해방 70돌이잖아요. 이때 북한에서 2015년 8월 15일 조국 해방 70돌을 맞이하여 예. 외놈들이 쓰는 표준시는 우리는 쓰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30분을 늦춰버려 평양 표준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뭐 북한에서 핵 개발 이런 걸 하면 북한이 긴급 보도 이렇게 이제 왜 긴급 보도를 하냐면 이제 주민들에게 몇 시 몇 분에 무슨 발표를 하니 청취하라 보라
시청하라 이런 거잖아요. 예. 그 시간이 우리보다 30분 늦은 거예요. 아하. 농담삼아 평창 올림픽 때 이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남북을. 예. 시차 적응 안 된다고. 30분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국내에서도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이거 왜 놈들이 일제시대 때 해놓은 걸 왜 지금도 따라가냐. 근데 그게 이명박근혜 시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냥 묻혔었던 건데 북한은 또 나름 또 이런 주체성을 발휘를 해서 실행을 했네요. 종북이세요? 종북은 아니고요. 주체적이다. 예. 주체적인 거는 이건 표준어거든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북쪽은 이제 북쪽 나름대로의 뭐 기준과 여기 있겠습니다만 예. 사실 이게 경도 차이가 별로 없는 여기서 이제 뭐 30분 그러면 저기 오키나와는 다른 시간 쓰고 뭐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뭐 하는 그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이 명나라 영락제 이름이 주체였다고. 웃고 넘기는 걸로. 그 정화의 대원정단을 꾸린 그 황제인데 재미가 없었나 봅니다. 저도 정화의 대원정단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진짜 주체였었어요? 예, 황제 이름이 주체. 오, 예. 굉장히 오래된 이름이구나. 주씨잖아요. 이름이 채. 근데 웃다가 마이크 부딪혀가지고.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의 노동 이야기도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서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노동 이야기 해볼게요. 노동 이야기 알쓸신노 첫 시간에 노동 얘기를 하면서 재헌헌법, 대한민국 재헌헌법 얘기하는 겁니다. 재헌헌법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제도의 변천을 살펴보면 그 사회가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거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노동 사건이 있었다. 우리나라 재헌헌법에는. 예, 기억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제 뭐 역사까지 더듬기엔 너무 복잡하니까 이 북한의 노동법 이야기만 좀 하는 걸로 할게요. 1946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북조선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을 공포합니다. 이게 이제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첫째는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거예요. 예. 이때는 정부 수립되기 전이고요. 그다음에 남북의 각각 그 단독 국가가 수립된 거는 48년 3년 후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46년에는 그 통일이라는 그 분단 자체를 이제 서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이거 왜 임시적인 거지 이게 왜 분단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에 임시자가 붙습니다. 아하. 그리고 두 번째 그런 면에서 북조선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으로 되어 있어요. 남쪽이 아닌 거죠. 북쪽에만 자기들 인민위원회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에 대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빠른 거예요. 이게 46년 6월 24일인데 이때면 해방되고 1년도 안 된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에 이 노동법령들을 만들어내고 통치기구들을 이미 다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어허.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제가 알쓸신노 얘기하면서 내내 얘기했던 것이 노동에 대한 분절적인 사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노동은 노동이지. 왜 육체노동, 정신노동을 나눌까?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나눠지죠. 근데 이 차별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노동까지 포함해서. 예. 이런 건데 46년 당시 북한에서는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입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 사무노동자를 구분해서 이 법령을 적용하고 실시를 한 거죠. 예. 그리고 이 46년에 실시됐던 것들은 계속 이어지고요. 78년입니다. 1978년 4월 18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노동법을 제정합니다. 72년에 사회주의 헌법이 공포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72년도 참 기가 막힌 해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 남북이 적대적 공존, 적대적 공생을 했던 시절이 있죠. 예. 이게 박정희와 김일성인데요. 72년에 박정희가 유신 쿠데타 하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같은 날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 진짜 같은 날입니다. 사회주의 헌법이 공포되고 이 사회주의 헌법은 김일성 유일 사상 체계를 헌법으로 명시하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남한의 유신 헌법은 박정희 종신 독재 체제를 명시한 거잖아요. 예. 같은 날 공포됩니다. 이게 그러면 둘이 짜고 한 건가요? 짭습니다. 심지어는 CIA 문건이 나중에 드러나는데 예. 확인된 것만 2차례에 걸쳐서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북한에.
아, 그때는 한 라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아니 71년에 남북 대화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조국 통일 뭐 3대 헌장인 이런 것들을 이우락 김영주 왔다 갔다 하면서 공포하고 곧 통일될 것처럼. 근데 이것들이 김일성, 박정희 둘 다 결국 독재 체제, 자기들의 독재 체제를 만들기 위한 짓을 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 예전에 JS의 영화 있었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이제 뭐 남한, 북한의 군인들이 서로 뭐 에피소드가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박정희, 김일성이 만났던 그런 장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왠지. 그건 말 수 없고요. JSA 얘기하니까 그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 JSA에서 남북 그 병사들 간에 예. 굉장히 뭐 전통적으로 그런 것도 있었다고 그러고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그다음에 이제 그 나중 후임들한테 예. 서로 소개시켜주고 예. 뭐 이랬던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 노동법 얘기하다가 왜 이 얘기가 길어졌는데 예. 이거 하나 빠뜨린 이야기가 있네요. 김일성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건데. 이 46년 북조선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을 북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에서 명시된 것을 법으로 제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하. 이게 무슨 얘기고 하니 보통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져 오는 백두혈통에 대해서 참 이게 파란만장한 이야기인데 가짜 김일성론부터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남한에서는 그 김일성이 등장하자마자 가짜다 이랬단 말이에요. 가짜다. 사실 가서 보니 30대 새파란 사람이 항일 무장투쟁의 영웅이라고. 예. 그러니까 가짜다. 그래서 김일성 가짜론을 만들기 위해서 가짜 김일성을 등장시키고 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건 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이 조국 광복회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 하니 보천보 전투라는 게 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김일성이 그 20대 때요. 젊은 김일성이 이 일제 때 남한 민중, 뭐 인민 혹은 백성들한테 알려진 유명한 사건이 보천부 전투입니다. 이 보천부 전투가 그냥 그래가지고 나중에 동아일보, 남한의 동아일보 얘기하는 겁니다. 남한 동아일보사 그걸 보도를 했거든요. 예. 보천부 사건을. 그래서 그 금동판으로 찍어가지고 금판으로 찍어서 김일성한테 갖다 바쳤다. 초청 받아갔으니까 예. 선물로. 어째 보천보 전투는 실제 하는 사건이고 이것 때문에 김일성이 유명해졌고 그런데 이 보천보 전투의 배경에 뭐가 있냐면 조국 광복회가 있어요. 아하. 물론 이제 뭐 소규모 그룹이긴 했겠으나 단순히 무장 빨치산 조직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 국내 세포 조직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조국 광복회고 그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 중에 노동 기준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것을 해방되고 나서 북한에서 법으로 정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김일성은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이런 이야기 맥락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8시간 노동제가 포함이 돼 있다는 게 놀랍네요. 일제 때. 대단한데요. 근데 사회주의 계열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사실 우파잖아요. 예. 우파의 정강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강에도 8시간 노동제 나와요. 아하. 네, 그래서 8시간 노동제는 굉장히 보편적인 거죠. 예. 근데 이승만 박정희를 거치면서 이제 이게 쓰레기가 돼버린 거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시 또 거슬러 올라갔습니다만 78년 갑니다. 78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노동법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이렇게 난감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예. 제가 이제 지난 한 10번 정도 방송을 하면서 근로자와 노동자 이야기를 한 두어 차례 했죠. 그죠? 아, 예, 기억납니다. 노동자는 대단히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반면 근로자는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된다. 예.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이 순간에 한번 확인해 봅시다. 북한 문헌에 북한에는 노동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정확하게는 노동자라는 표현을 쓸까요, 안 쓸까요? 왠지 있어야 정상인데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아닌 게 아닐까 싶어요.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아. 노동은 있는데 노동자는 없는. 그래요. 그럼 뭐라고 쓰나요? 근로자. 근로자. 아하. 지네 당은 노동당이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예. 논리적으로는 이러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사회주의 사회니까. 예. 그러니까 노동자라는 것은 역사 발전의 주체라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뭐 이런 개념들이 이런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죠. 근데 사회주의 사회는 그런 자본의 탄압이 극복된 노동이 해방된 사회이므로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근로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도 근로자라고 쓰고
대한민국 헌법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근로자라고 쓰고. 예, 예. 그다음에 노동법에도 사회주의 노동법에도 근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뭐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 들을 때 보면 집단 노동은 시키잖아요. 요컨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그다음에 논리적으로는 노동은 이미 해방되었으므로 노동자란 말을 쓰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나 하면 노동은 착취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이다. 예. 노동 자체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어. 그래서 근로자들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한다라고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헌법 그다음에 노동법에서.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하긴 한데 이건 뭐 그렇다라고 인정을 해버려야지 어떡하겠어요.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근로자에 대한 그들의 해석을 살펴보면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의 원천이며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한 힘있는 수단이 노동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 노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노동은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이다. 뭐 굉장히 폼나잖아요, 그죠? 예,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게 함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 체제,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딱 여기서 등장합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예. 그래서 개인의 앞에서도 읽어드렸습니다만 개인의 자주성과 창조성 굉장히 높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전체라는 집단주의 사회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북한의 노동조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없을 것 같은데. 예.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희 대표님으로부터요. 북한의 경제와 노동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바로잡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바로잡는다 하기보다는 예. 사실은 다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 이런 것들을 우리 머릿속에 오히려 왜곡되게 바라보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렇죠. 제가 무슨 뭐 북한에 대해서 당신들 생각 잘못하고 있으니까 똑바로 아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검색만 해봐도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 검색만 해도 다 나온다는 말씀은 국법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수 제가 있다. 이 얘기를 국법법 얘기를 벌써 한 5번 하는데 예. 저도 이 나이에 아니 박 PD가 상당히 쫄았어요 아까. 표정 보니까 살짝 전 뭐 남영동이 생각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예. 통일부 정보에 다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요. 구글 검색해도 다 나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 해빙무드에 조금 더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북한에 대해서. 그렇죠. 아니 저희가 이런 걸 검색해볼 생각조차도 못했었는데 그렇죠. 오늘 대표님 얘기 듣고 저희 애청자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검색해보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 한 가지만 더 강조랄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북한 정보와 관련해서 탈북자 출신 중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객관적으로 북한 상황이나 남북 관계를 해설해 주는 사람이 주성아 기자. 동아일보에. 동아일보 주성아 예. 기자가 있어요. 예. 진짜 좀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을 전달해 줘요. 예. 이번에는 실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개막식 때 김여정이 참석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태극기가 이제 개양될 때 일어선다고요. 근데 아베하고 그 펜스는 앉아 있대. 그랬었죠. 이것들이 싸가지 없이. 근데 주성아 기자가 뭐라고 썼나 하면 예. 놀라운 일이다. 북한에서는 저런 행태를 보이면 총살이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근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딱 1년 전에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예. 아시아 여자 축구 대회를 했었고요. 남한 팀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랬었죠. 그리고 SBS 보도에도 나와요. 예. 그 태극기 개양됩니다. 이겨가지고 그러면 3만 몇천 관중이 일제히 기립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주성아 기자조차도 냉정한 눈을 가지고 예. 남북 관계 또 북한을 바라보려고 하는 분들조차도 그런 착오들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성아 기자가 그래서 나중에 페이스북에 자기가 잘못
팩트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예, 자기가 바로 잡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진짜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신 대로 진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나온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이 김정은 시대는 또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달라요. 예. 그리고 또 정보들이 또 꽤나 풍부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면 꽤 있으니까 아. 다음 시간에 북한의 노동조합, 그다음에 북한의 4차 산업혁명 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저는 북한의 4차 산업혁명 요 얘기가 어울리는지가 참 궁금해지거든요. 다음 시간 진짜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검색해 보세요. 꽤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이것도 저희가 검색을 해봐야 되겠군요.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게 되겠네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뭐랄까 뭐 엄청나게 쏟아냈잖아요. 그랬죠. 그 중에 워스트. 아, 이 PD님부터 워스트 뭘까요? 워스트요? 예. 저는 아무리 그래도 그 가면 그건 너무나 황당하더라고요. 김일성 가면. 그러니까요. 박 PD님은 저도 가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먼저 얘기를 했죠. 하니까 그 전에 그 현송월 네. 그분이 왔던 것도 조금 기억이 나는데요. 아니 그 언론 보도 기준으로 예. 봤을 때. 뭐 부활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제가 5개를 뽑아봤는데 예, 그 중에 다 포함되네요. 첫 번째, 사실 제일 먼저 온 게 현송월이니까. 그렇죠. 현송월 온다 그럴 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그죠? 그래서 미모로 남한을 홀리다 이런 거. 근데 사실 김여정, 현송월 외신에서는 그런 보도들이 꽤 있었어요. 예. 근데 제일 웃긴 게 현송월이 맞긴 맞습니다. 죽었잖아요. 예. 그것도 고사포로 총살 당했다는 둥, 심지어 포르노 찍다 걸렸다는 둥, 그게 또 이설주하고 연관된다는 둥, 조선일보가 대서특필했던 거예요. 그런데 입 싹 닫고 죽은 사람이 막 걸어다녀. 노래도 막 부르고. 예. 참 웃기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북한에 대한 이제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하는 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진짜 이게 1, 2위가 맞네. 김일성 가면. 예. 이것도 좀 황당한 것이 이게 이제 하태경 원래는 CBS 노컷뉴스에서 김일성 가면이다 이렇게 보도했다가 내렸는데 예. 이걸 하태경 의원이 마구 키우는 바람에 하태경 씨는 지금도 그 맞다 우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하태경 씨야말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수괴 고무 찬양죄로 고발을 해야 돼. 그렇죠. 하태경 논리가 이거예요. 예. 북한에서 가장 제일 잘생긴 남자는 김일성이다. 예. 그래서 걔는 김일성이다.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요. 그 사람 옛날에 주사파였다며. 하태경 씨. 그래요? 그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총련 무슨 고위 어쨌든 그랬대요. 이런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나 이런 게 있고요. 제가 꼽은 거는 세 번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예. 페이스북에다가 북한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우리 헌법상 국가가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정확하게 써놨는데 아니 도대체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게 언젠데 그렇죠. 지금 와서 북한은 그럼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돼? 부를 말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욕을 좀 먹었고요. 자, 이 미투 운동하고도 연관되는데 이거 진짜 자유대한의 기레기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화장실 쫓아가서 사진 찍는 게 이게 할 짓입니까? 저희도 그때 방송에서 한번 이 얘기를 했는데 진짜 저희가 기자 출신이라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크리에이터 그 많은 페미니즘 이야기라는 팟캐스트가 콩가루 연합에만 올라와요. 왜냐하면 다른 이제 예컨대 새벽에 뉴스 브리핑, 예. 그다음 경불진 이런 것들은 팟빵이나 파티는 다 올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 그 많은 페미니즘 이야기는
콩가루 연합에만 아. 올라옵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재밌고 예. 정말 유익합니다. 우리가 페미니즘, 뭐 젠더, 미투 아는 것 같아도요. 저도 진짜 그 방송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너무너무 배울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강추해드린다. 강추. 꼭 한번 들어보시라. 저희도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시간 되실 때. 예. 정말 놀라울 정도. 제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 뭐 좀 전에 미국 고등학교 사례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엄청나게 풍부한 사례들. 그다음에 20대 대학생들이 같이 출연을 해요, 게스트로. 그래서 얘기 주고받는 것들 보면 와, 진짜 내가 아무리 진보인 척 운동 뭐 얘기해봐야 꼰대는 꼰대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배울 게 많더라는 겁니다. 콩가루 연합 굉장히 좋은 방송입니다. 예, 저희 애청자분들도 꼭 페미니즘 이야기 요거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공지입니다. 공지. 콩가루 연합 구매자들 중에 매주 10분을 추첨해서 티켓을 보내드리고 있고, 구매 후기 써주시면 뭐 사실은 추첨이긴 한데 거의 100%. 왜냐하면 아직 구매 후기를 많이 안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00% 보내드리는데 그러니까 매일은 아니고요. 매주 한꺼번에 우편 배송을 해드리는데, 이번 주에는 설 관계도 있고 또 공연 일정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뭐 그러니까 콩가루 연합에 함께하는 연극 기획사들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연극계에도 미투 폭풍이 장난이 아니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형 기획사들 하는 이런 데도 빵꾸나고 이러니까 연쇄 영향을 미친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콩가루 연합에 참여하는 연극 팀들은 그런 일 전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 일 혹시 있으면 바로 배제하겠습니다. 그래야죠. 네, 단 양해 드릴 것은 여차저차해서 이번 주에는 티켓 발송을 못 해드리고 다음 주 아마 한 화요일 수요일쯤에 일제히 일괄 발송해 드리겠다. 안내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원고 미리 보내드렸잖아요. 보고 왔는데 조금 무겁지 않을까 싶어서. 드디어 경불진이 국가보안법으로 뭐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수사를 받는 거 아닌가. 북한 얘기하려고 합니다. 북한 이야기. 알쓸 신노잖아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나는 노동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제 한 마무리쯤에서 북한 경제와 노동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경천 동지할 남북 관계 급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요일 날 저녁에 난리가 났었죠. 세상에나 이게 가능한 일인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당해 119에 이제 엎혀 내려왔거든요, 산에서. 그러면서 바로 연락이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했대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진짜 노후가 편해지시겠어요? 당신은 아주 건강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아내가 여성운동을 해요. 네, 요즘 미투 운동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성계에서는 이제 피해자 우선 보호라는 게 있고, 뭐 그건 여성계 아니더라도 요즘 2차 가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2차 가해를 차단하는 굉장히 더 큰 문제다. 뭐 가해자를 처벌하고 이런 문제 이전에. 그런데 거기서도 반드시 그런다는 거예요. 여자가 오죽하면.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나쁜 놈들이지. 근데 그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대부분이 튀어나와요. 대부분 남자들이. 뭐 물론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고 여자가 오죽하면. 이따위 이야기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폭력이다. 더한 폭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당신은 세계관이 아주 좋아. 칭찬을 듬뿍 받았다는 자랑을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저희가 예전에 소개했던 책 하나가 생각나는데, 맨박스란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온 사례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한 고등학교인가 대학교인가 거기에서 이 성폭행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학교 측의 조치는 뭐냐면 그 여자 학생들을 스쿨버스를 따로 하는 그런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조심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저자는 아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따로 가둬야지 왜 범죄 피해자들을 따로 분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미투 운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가 교사한테 총을 주자. 그러니까요. 그거 완전 미친 짓 아닙니까? 실제로 교사가 또 총을 쏴버렸잖아요. 네. 그런 사건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아니 서부식 개척 시대도 아니고 뭐 하자는 짓인지. 그러니까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저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 그대로 진짜 골물대로 골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소 거칠게 표출되는 예. 양상도 있고 또 거칠게 대응하는 양상도 있을 텐데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저 피해자야말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분들이야말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큰 용기를 낸 것인가 이거부터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행여 실수로라도 예. 좀 조심하지 그랬어. 이 얘기는 진짜 하지 말자. 예. 이 얘기는 진짜 꼭 그 얘기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콩가루 연합 관련해 가지고 하실 얘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콩가루 연합 역시 미투 이야기인데요. 예예. 예. 우리가 연합이잖아요. 연합. 콩가루 연합. 콩가루 연합에 이제 한 지금 10분 정도 창작자, 크리에이터, 경불진을 포함해서 참여하고 계신데 오늘 추천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1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경불진이 자랑하는 특급 용병 콩가루 연합과 문자당을 이끌고 계시고 그리고 알쓸신노를 진행해 주시는 정호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호입니다. 대표님 웃는 바람에 제가 말이 꼬였어요. 에이 핑계도 좋아. 아니 그리고 너무 오래간만에 뵈서 제가 반가워가지고요. 아유, 네,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집사람이 크게 다쳤어요. 아이고. 1월 초에 등산 갔다가 예예. 미끄러지는 바람에 다리가 골절이라고 그러죠. 부러졌죠,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예예. 저도 꼼짝 못 하고. 아하. 원래 우리 집에 이제 어머니, 아들, 우리 부부 이렇게 넷이 사는데 예예. 저희 어머니하고 아들이 집에 없었어요. 2월 달까지. 뭐 지방에 있고 뭐 해외에 있고 이래 가지고 예예. 제가 꼼짝없이 병원에서 2주, 예. 집에서 2주, 한 달 동안을 수발을 병간 간병을 열심히 했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 부부간에 또 정이 깊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말은 안 했지만 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이때 잘하자. 점수 좀 따자. 이때 잘하면 노후가 편해질 거다. 그렇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집안 예. 살림 다 하고. 예예. 가사노동을 해보니까요. 예. 정말 말로만 떠드는 무슨 가사노동 뭐 진짜 힘들고요. 그렇죠. 야, 옛날 우리 어머니들 진짜 어떻게 사셨나 싶을 정도로 예. 너무너무 많더라고 일거리가. 그러니까요. 아침밥 먹고 나면 설거지해야 되고 설거지하고 나면 점심 먹어야 돼. 뭐 이런 이제 일과를 한 달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니 저희 와이프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능 프로그램 중에 30세끼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자기의 일이다. 그렇죠. 일상이죠. 예, 그게. 일상이라고. 네. 진짜 집안일이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제가 아내한테 칭찬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아내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더라고요. 당신은 가치관이 제대로 잡혀 있다. 아하. 이게 도대체 나야 원래 또 건강한 사상 예,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했더니 병문안 오는 동료나 선후배들이 거의 한 10명 중에 9명은 딱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아이고 조심하지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얘기가 정작 다친 사람한테는 상처로 또 남는답니다. 그렇죠. 아니 누굴 다치고 싶어 다쳤나? 맞아요. 근데 이것도 또 좀 톤이 좀 높아지죠. 아이고 조심 좀 하지. 그럼 속으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예. 아씨 누군 다치고 싶어 다쳤나? 그렇죠. 근데 저는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해요. 생각해 보세요. 한 2달, 3달 전 12월 이때쯤만 해도 김정은 참수부대 이런 게 막 출범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북폭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렇죠. 뭐 아니 북폭 이야기는 지난 3월 1일 뭐 그 수구 단체들 3.1절 집회에서 성조기를 왜 들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북폭 촉구
축구 대회 뭐 이런 것도 하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거기에 성조기까지도 그나마 이해하지만 이스라엘 국기는 왜 들고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국기. 그다음에 더 웃긴 거는 태극기, 일장기 같이 걸어가지고. 그러니까요. 한일 한미 동맹. 아니 그런 거 평소에 하지. 하필 3.1절 기념식에 미국하고 일본이 무슨 관계 있냐고 도대체. 그러니까요. 가스라 테프트 미략 뭐 이런 건 있었지. 아 예전에 관계는 있었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그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하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남북 관계 급진전에 즈음하여 알쓸신노 외전 혹은 특집으로 북한의 경제와 노동 그리고 경제와 북한의 4차 산업혁명까지. 북한에도 4차 산업혁명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와하. 그래서 그걸 한 두 차례 걸쳐가지고 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무거운 얘기인 줄 알았더니 재미난 얘기일 것 같은데요. 뭐 얘기하다 보면 혹시 모릅니다. 또 뭐 저 보안 수사대 이런 데서 덮칠지. 예.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종북 방송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자, 그 전에 이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게 지금의 남북 관계, 그 북미 관계 급진전의 이 맥락을 보면 1월 1일 날 김정은 신년사에서 단초라기보다는 사실은 거의 뭐 그 맥으로 가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재밌는 게 이게 종북 방송 얘기하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종편 방송들이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를 생중계해주고 있어요. 그랬나요? 몇 년 됐어요, 벌써. 북한 뭐 조선중앙TV인가 거기서 하면 바로 받아가지고 생중계하고요. 그래서 자막까지 넣어줘. 그래요? 몇 년 됐어요, 그게 벌써. 아니 근데 거기도 한국말 쓸 거 아닙니까? 왜 자막을 넣죠? 모르죠. 자기들이 강조하고 싶은 거겠지. 어쨌든 사실은 이제 김정은 신년사는 녹화거든요. 예. 녹화제 틀어주는 거를 받아서 이쪽에서 라이브 해주는 희한한 일들이 몇 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얘기했던 남조선이라고 그러나요? 그쪽에서는 남조선의 뭐 평창 겨울철 올림픽 경기 대회는 민족의 경사이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급진전된 거잖아요, 그죠? 예. 평창 올림픽에 북쪽에서 내려오고 막 이런 그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합의, 북미 대화 뭐 이런 것까지 막 급진전되고 있는데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게. 제가 한번 거꾸로 여쭤볼게요. 이 평창 올림픽 관련 기간 동안에 우리 언론, 남한의 언론들이 북한 관련 이게 뭐 오보